아침에 일어나면 이유 없이 피곤합니다. 커피를 마셔가 맑아지지 않고 이름이 금방 생각나지 않습니다. 한참 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도 가끔 잊습니다. 무겁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찹니다. 이럴 때 대부분 나이 탓이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노화는 서서히 진행되지만 느려짐은 갑자기 시작됩니다. 느려지고 그 다음 몸이 따라옵니다. 놀랍게도 이 두 가지 현상에는 하나의 공통 원인, 즉 단 하나의 결정적인 영양소 부족이 숨어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들을 수없이 피로, 현기증, 건망증, 무기력, 모두 원인은 다를 것 같지만 검사 결과를 보면 단 패턴이 나옵니다. 뇌의 에너지를 만드는 한 가지가 부족할 때 기억과 근육은 동시에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72세의 한 어르신은 아침마다 현기증이 심해 혈압약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해보니 혈당, 혈압 모두 정상. 문제는 세포가 연료를 제대로 쓰지 못한 것이었죠. 자동차의 기름은 있는 엔진에 불이 붙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태가 오래가면 뇌는 절전 모드로 들어갑니다. 생각이 느려지고 대화할 때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몸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근육 사용을 줄이고 피로가 니다. 결국 마음까지 무겁고 우울해지죠. 하지만 다행히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결핍 때문. 한 가지 영양소만 제대로 채워도 놀라울 만큼 회복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영양소가 무엇인지조차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식사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건 무엇인가요? 고기, 달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일까요? 대부분은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줄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선택이 몸과 기억을 동시에 느리게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음식이 어떤 역할을 하고 결핍되면 뇌와 몸이 동시에 약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목표는 단 하나, 당신의 하루가 다시 맑고 가벼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죠. 당신의 피로와 건망증이 노화가 아니라 결핍이라면 결핍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말할 때 실제로는 대부분 세포의 연료가 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연료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이 줄고 소화력도 약해지면서 단백질 섭취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놀라운 건 60세 이상 인구의 70% 이상이 만성적인 단백질 부족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바로 뇌입니다. 세포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는 단순히 탄수화물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백질에서 분해된 아미노산이 전달 물질을 합성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죠. 즉, 단백질이 부족하면 전달 물질의 생산이 줄고 결과로 머리가 탁 막힌 느낌이 듭니다. 그때부터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이유 없는 피로가 시작됩니다. 진료실에서 68세 남성 환자가 요즘은 글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식단을 보니 하루 동안 섭취한 단백질이 겨우 30g 정도, 필요량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깨, 닭가슴살, 달걀, 두부, 콩을 중심으로 식단을 다시 짜드렸죠. 3주 후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덜 피곤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 부족에 빠질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 고기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는 오해. 둘째, 나이 들면 소화가 안 된다는 두려움. 셋째, 밥만 먹어도 된다는 습관적 식단. 이 세 가지가 합쳐져 결핍안을 만듭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위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면역세포, 혈관벽, 뇌 속 신경 전달 물질,
모두 단백질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모자라면 물론 몸 전체가 느려지고 면역력까지 떨어집니다. 학계에서도 단백질 섭취량에 대한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과도한 단백질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노인에게는 오히려 적정량 이상의 단백질 섭취가 건강 수명 연장에 유리하다는 것이 최신 흐름입니다. 즉, 을까 걱정할 때가 아니라 너무 적은 것을 걱정해야 할 시기죠. 단백질은 자동차의 연료이자 뇌의 정의선입니다. 연료가 부족하면 차는 멈추고 전선이 끊기면 불이 꺼집니다. 우리 몸도 같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에너지가 흐르지 않고 피로와 기억 저하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이 중요한 단백질이 왜 뇌에서 가장 먼저 고갈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몸이 조금 피곤할 때는 대개 밥을 잘 못 먹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먼저 굶는 건 위장이 아니라 뇌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체 체중의 2%밖에 안 되지만 에너지의 약 20%를 사용합니다. 끊임없이 연료를 요구하는 에너지 괴물이죠. 그런데 이 연료는 단순한 당분이 아닙니다. 단백질에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들이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가 되어야만 정보가 원활히 오가고 기억이 저장됩니다. 당분만 섭취하면 잠시 각성은 되지만 피로와 집중력 저하가 따라옵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당 떨어진 것 같아 라고 표현하지만 단백질이 떨어진 것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실제 뇌과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Thin malnutrition starves the brain before it weakens the body. 단백질 결핍은 뇌를 굶긴다. 그만큼 단백질은 생각,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단백질 흡수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에너지 부족을 느낍니다. 그래서 식사량이 줄어드는 시기에 나타나는 대표 증상들이 바로 건망증, 현기증, 판단력 저하, 기분의 변화입니다. 75세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자주 멍해지고 아침마다 기운이 없다고 하셨죠. 혈압, 혈당 정상이었지만 단백질 수치가 매우 낮았습니다. 단백질 보충을 꾸준히 하시게 한 뒤 2주 후 머리가 훨씬 또렷하고 걸음이 가벼워졌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가 기억납니다. 뇌가 배부르니 마음이 밝아졌어요. 이게 바로 단백질의 숨은 힘입니다. 몸보다 먼저 뇌를 살리고 뇌가 깨어나면 다시 몸이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백질은 근육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백질이 호르몬, 효소, 신경물질로 변신해 사고력과 감정, 집중력까지 조절합니다. 심지어 수면의 질과도 직결됩니다. 세로토닌, 멜라토닌. 이 두 가지 뇌 호르몬의 재료도 모두 단백질에서 나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탄수화물도 뇌 에너지에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탄수화물만으로는 스위치가 켜지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있어야 신호가 전달되고 회로가 작동합니다. 즉, 탄수화물은 전선이고 단백질은 스위치입니다. 전선만 있어도 전기가 흐르지 않듯 단백질이 없으면 뇌는 어둠 속에 머뭅니다. 이제 조금씩 그림이 보이시죠? 굶는 이유, 피로와 기억 저하로 이어지는 과정. 그럼 다음은 이 결핍이 근육과 혈관까지 파급되는지 몸 전체의 느려짐으로 확장되는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뇌와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뇌가 피곤할 때 따라 지칩니다. 그 이유는 단백질이 단지 뇌의 연료일 뿐 아니라 근육과 혈관의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근육이 녹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차원이 아닙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에너지를 쓰는 공장이 사라지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피로가 극도로 커집니다. 심지어 혈관의 탄력도 떨어져 혈압 조절이 어려워지죠. 실제로 70세 이상 어르신의 약 30%가 근감소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백질 결핍이 일정 기간 지속될 때 가속화됩니다.
근육은 세포의 에너지 생산소이자 혈당을 조절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즉, 근육이 줄면 단순히 몸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혈관도 동시에 손상된다는 것. 혈관벽 역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관이 단단하고 탄력 있게 유지되려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혈관이 쉽게 미세 혈류가 나빠져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듭니다. 결국 뇌의 피로는 다시 심해지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부분에서 의료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육 감소가 먼저냐, 혈관 약화가 먼저냐. 하지만 최근 연구는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 동시 진행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단백질 결핍이 원인이 되어 혈관 근육이 함께 약해진다는 것이죠.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단백질은 집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기둥이 썩으면 천장도, 벽도, 바닥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 기둥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다리가 자꾸 후들거리고 밥 먹어도 기운이 없어요. 검사해보니 근육량이 표준의 절반 이하, 혈중 단백질 수치도 낮았습니다. 단백질 중심 식단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함께 한 달 후 그분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젠 시장 갈 때 타요. 다리가 다시 내 다리 같아요. 이처럼 단백질은 근육의 힘, 혈관의 탄력, 뇌의 집중력, 세 가지를 동시에 살리는 연결고리입니다. 결핍이 오면 모든 기능이 느려지고 회복되면 것이 다시 빨라집니다. 우리는 다음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왜 과거에는 이런 결핍이 드물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흔해졌을까요? 답은 식탁 위에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우리 식단에서 사라진 단 하나의 요소, 그 결핍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의 식탁을 보면 참 단정하고 깔끔합니다. 국 한 그릇, 김치, 나물 몇 가지. 보기에는 건강식 같지만 의외로 결핍의 시작은 여기서 생깁니다. 불과 30일, 40년 전만 해도 식탁은 달랐습니다. 된장찌개 속 멸치, 우막, 삶은 달걀, 고기 국물 한 숟갈, 자연스럽게 단백질이 들어있었죠.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면서 기름기 줄이기, 염분 줄이기, 다이어트 식단이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가장 먼저 빠져나간 게 바로 단백질 식품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노인들이 밥만 먹는 식습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넘치지만 단백질은 부족하죠. 이 상태가 오래가면 몸은 스스로 근육을 분해해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근육은 줄고 피로는 더 심해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묻수로에 달걀을 몇 개나 드세요? 대부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고 답하십니다. 네, 저는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드리죠. 달걀은 콜레스테롤의 적이 아니라 뇌의 친구입니다. 사실 달걀 노른자에는 레시틴, 비타민, 비치미, 콜린 같은 뇌세포의 막을 만드는 필수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꾸준히 섭취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지고 피로도 줄어듭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노른자 먹으면 혈관 막힌다는 낡은 믿음 때문에 좋은 영양소를 스스로 피하고 계십니다. 이건 마치 가로등을 꺼두고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의 진짜 역할을 모르면 좋은 걸 나쁘다고 착각하고 나쁜 걸 좋은 줄 알고 먹게 되죠. 물론 현대의 식단 변화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공식품, 냉동식, 편리함이 늘어난 대신 신선한 단백질이 줄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은 조리 과정이 번거로워 김치, 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하루 필요 단백질량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60% 이상입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식습관 변화를 Silent Deficiency, 조용한 결핍이라 부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단백질이 천천히 줄어드는 것이 70대 초반에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밥만 먹어도 힘이 났는데 요즘은 먹어도 피곤해요.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밥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에는 단백질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식탁에서 사라진 단 하나의 요소,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이 결핍은 어느 날 갑자기 뇌의 기억과 몸의 활력에서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 이 결핍이 보내는 초기 신호 5가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아직 병이 되기 전 몸이 보내는 조용한 SOS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노화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단백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은밀하고 서서히 다가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의사들이 가장 자주 목격하는 5가지 대표 증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기증입니다. 혈압이 정상인데도 어지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 속 단백질이 부족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기름이 부족한 엔진처럼 몸이 비틀거리는 거죠. 둘째, 이유 없는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기운이 나지 않을 때, 그건 세포가 연료를 만들지 못해서입니다. 단백질이 있어야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 에너지가 근육과 뇌로 전달됩니다. 연료가 부족하면 하루 종일 배터리 10% 상태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무기력과 집중력 저하입니다. 단백질 결핍은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생산을 방해합니다. 이게 줄면 감정이 둔해지고 생각이 흐려집니다. 어떤 마음이 이유 없이 가라앉아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뇌가 영양 부족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넷째, 식욕 저하입니다. 의외로 단백질이 부족하면 더 먹지 못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위장의 활동을 줄이고 결과로 배가 안 고프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배부름이 아니라 신체의 생존 모드 전환입니다. 에너지를 더 쓰지 않으려는 뇌의 방어 반응이죠. 다섯째, 수면 장애입니다. 잠이 안 오거나 자주 깨는 것 단백질 결핍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숙면을 유도하는 호르몬 멜라토닌이 단백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세로토닌, 멜라토닌의 변환이 원활하지 않아 깊은 잠에 들지 못합니다. 이 5가지 증상은 하나의 연결고리로 묶입니다. 결국 세포의 연료 부족, 즉 단백질 결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모든 피로가 단백질 부족 때문은 아닙니다. 갑상선, 빈혈, 우울증 등 다른 원인도 있을 수 하지만 의사로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보며 느낀 건 이 5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날 때는 거의 예외 없이 단백질 수치가 낮았습니다.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잠도 얕고 밥맛도 없고 하루 종일 멍해요. 식단을 점검해보니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성비리 몰식기 정상치의 절반이었습니다. 단백질 보충을 시작하고 2주 후 요즘은 밤에 푹 자요. 아침이 덜 피곤해요. 그 한마디에나 몸이 회복되고 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이 5가지 신호는 몸이 병들기 전에 보내는 조용한 경고음입니다. 지금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단백질의 부족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결핍을 해결하려고 잘못된 방법, 비타민이나 영양제에만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그 착각의 함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하나쯤은 영양제를 챙깁니다. 아침 식탁 위엔 종합 비타민, 루테인, 퀸자임 Q10이 가지런히 놓여 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챙겨 먹는데 여전히 피곤할까? 라고 묻습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몸의 기초 연료인 단백질이 없으면 그 어떤 영양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타민은 스위치에 불을 켜주는 회로일 뿐, 실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에서 비타민만 섭취하면 몸은 그것을 사용할 도구가 없어 오히려 대사에 부담을 줍니다. 그 결과 피로가 줄기는커녕 더 심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73세 남성 환자가 있었으며 8종류의 영양제를 드셨지만 기운이 없다며 내원하셨죠. 검사 결과 단백질 수치가 매우 낮았습니다. 하루 3번 두부,
달걀 닭가슴살을 추가로 드시게 했더니 3주 만에 피곤이 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약보다 밥이 먼저군요. 의사 입장에서 정말 공감되는 말입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피부, 머리카락, 혈관, 뇌세포 모두 단백질이 골격을 이루죠. 즉, 기초 재료가 부족한데 부품만 추가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개념을 메타볼릭 임밸런스라고 부릅니다. 영양 보충의 순서가 뒤바뀌면 몸은 균형을 잃습니다. 단백질 결핍 상태에서 비타민을 과다 섭취하면 신장이 그 여분을 처리하느라 오히려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백질 보충제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이미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인 노인의 경우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1g 내외로 유지하면 오히려 근감소증과 피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즉, 어르신이라면 하루 60개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문제는 대부분 그 절반도 채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타민제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식단 속 단백질의 균형입니다. 삶은 달걀 1개, 두부 반모, 닭가슴살 반 토막, 우유 1컵. 이것만으로도 하루 필요량의 절반이 채워집니다. 비타민은 단백질이 충분할 때 비로소 역할을 합니다. 비유하자면 단백질은 벽돌이고 비타민은 시멘트입니다. 벽돌이 없는데 시멘트를 부어봤자 집이 세워지지 않듯 단백질 없이 비타민만 먹으면 피로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단백질이 이렇게 중요한데 어떤 단백질을 먹는 게 좋을까요? 그 중에서 무엇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다음 섹션에서 최신 연구들이 주목하는 단백질의 새로운 역할과 올바른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이라고 하면 대부분 근육 만드는 영양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계와 신경과학자들은 단백질의 전혀 다른 얼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뇌의 회복력과 면역 시스템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단백질은 단지 근육을 구성하는 재료가 아닙니다. 단백질이 분해되어 생기는 아미노산이 세로토닌, 도파민, 아세틸콜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로 바뀌어 생각, 집중, 감정, 수면을 조절합니다. 즉, 단백질이 충분해야 마음이 안정되고 집중이 유지되며 스트레스에도 강해집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의대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500명을 5년간 추적 관찰했는데 단백질 섭취량이 많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율이 40%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현저히 높은 점수를 보였죠. 이건 단순한 영양 효과가 아닙니다. 단백질이 신경세포의 회로를 유지시키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단백질은 뇌의 전선 피복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전선의 피복이 닳으면 불꽃이 튀듯 단백질이 부족하면 뇌의 신호가 새고 혼란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면역계입니다. 면역세포 대부분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체 안티보디는 100%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이 감염에 더 쉽게 노출되고 감기나 염증이 반복됩니다. 한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죠. 요즘은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잇몸이 자주 붓네요. 검사 결과 혈중 알부민 수치가 매우 낮았습니다. 알부민은 혈액 속 단백질의 일종으로 상처 회복과 염증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린 뒤 한 달 만에 상처 치유 속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단백질 섭취의 형태에 대한 학문적 논쟁도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더 안전한 동물성이 흡수율이 높다. 정답은 균형입니다. 두부, 견과류, 달걀, 닭가슴살을 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식물성은 소화가 부드럽고 동물성은 아미노산 구성이 완벽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섞을 때에 에너지가 골고루 전달됩니다. 단백질이 충분하면 뇌가 맑고 면역이 튼튼해집니다. 피로가 줄고 몸의 회복 속도도 빨라집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 회로가 순식간에 느려집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요즘은 의욕이 없어 라고 느끼죠.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의 연료가 고갈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뇌, 근육, 장, 이 세 기관이 서로 어떤 방식으로 연결돼 몸 전체의 활력에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 섹션에 최근 학자들이 주목하는 개념, 뇌 근육장, Muscle Gut Axis의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의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가 이해점 뇌 근육장 축견입니다. 이 세 기관은 별개의 장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회로처럼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이 축이 원활히 작동해야 몸과 마음이 동시에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 세 축이 모두 흔들리기 시작하죠. 먼저 뇌와 근육의 연결입니다.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뇌로 신호가 전달되고 신호를 기반으로 집중력과 균형감을 유지합니다. 근육은 단순한 운동기관이 아니라 뇌를 깨우는 감각기관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신호가 희미해지고 뇌의 활성도도 떨어집니다. 결국 기억력과 사고력이 함께 둔화됩니다. 다음은 근육과 장의 관계입니다. 장창은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를 흡수해 근육과 뇌에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단백질 섭취가 줄면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로 인해 장벽이 약해지고 염증이 생기며 결국 흡수력이 떨어져 더 심한 결핍의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뇌와 장의 관계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장내 세균이 만드는 물질 중에는 세로토닌의 전구체가 포함되어 있죠. 이것이 감정과 수면, 욕을 조절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장내 세균이 불균형해지고 세로토닌 생성이 줄어들며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결국 이 세 기관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장이 약해지면 흡수가 떨어지고 근육이 약해지고 뇌가 느려집니다. 반대로 단백질이 채워지면 장이 튼튼해지고 근육이 회복되고 맑아집니다. 18세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그분은 1년 넘게 변비와 불면증, 기억력 저하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약을 드셨지만 효과가 없었죠. 식단을 분석해보니 단백질 섭취가 하루 25비고루 수준이었습니다. 두부, 달걀, 요거트를 추가하고 근육 운동을 매일 10분씩 하게 했습니다. 2달 후 변비가 사라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장이 연결돼 있다는 게 느껴져요. 바로 이것이 뇌근육장 축의 작동 원리입니다. 나머지 두 기관이 자연스럽게 따라 회복됩니다. 마치 세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도는 것처럼요. 물론 일부 학자들은 단백질 외에도 지방, 식이섬유가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말입니다. 대사 과정의 기본 구조는 단백질이 있어야 작동합니다. 단백질이 없으면 지방도 섬유소도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 연결의 끝에는 실제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단백질 부족으로 고생하던 한 할머니의 실제 회복 사례를 통해 그 변화를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뇌와 몸이 어떻게 다시 깨어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김 할머니는 74세, 정 많은 분이셨습니다. 요즘은 머리가 자꾸 멍하고 밥 먹고 나면 너무 피곤해요.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그분의 표정은 힘이 없었고 말끝마다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혈압 모두 정상이었지만 알부민 수치, 즉 단백질 농도가 낮았습니다. 식사를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아침엔 밥과 김치, 점심엔 국과 밥, 저녁엔 죽, 달걀은요? 라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셨죠. 소화가 안 돼서요. 그냥 밥이 제일 속 편해요. 이 말은 수많은 노인 환자들에게서 반복해서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 편한 식단이 오히려 몸의 활력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몸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빼앗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날 이후 식단을 새로 짰습니다. 아침엔 달걀과 미음, 점심엔 두부와 나물, 저녁엔 닭가슴살 반 토막.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약 60g로 맞추게 했죠. 처음엔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 걱정하셨. 3일째부터는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오히려 편해요. 2주 후 올라온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개운했고 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요즘은 현기증도 덜하고 낮에 졸리지 않아요. 그 말에는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3주째 되는 날 진료실 문을 열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시장 갈 때 버스 안 탔어요. 그냥 걸음 한마디에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단백질이 몸을 살리고 마음을 살린 순간이었죠. 이후 3개월간 꾸준히 식단을 유지하면서 김할머니는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전엔 TV 보면서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이젠 뉴스가 귀에 쏙쏙 들어와요. 이건 단순한 영양 보충의 결과가 아닙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연료를 받기 시작한 것이죠. 몸과 뇌가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에게 똑같은 속도로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체질, 흡수력, 운동 습관에 따라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단백질은 회복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머니처럼 식단의 방향을 조금만 스스로 회복의 길을 찾아갑니다. 이 사례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미 노화를 되돌릴 수는 없어도 속도를 늦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매일 식탁 위에 한 숟가락입니다. 다음 섹션의 숟가락이 어떻게 하루의 기적을 만드는지 실제 변화의 과학적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 보충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변화는 아침에 한 숟가락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달걀 하나, 두부 몇 조각, 요거트 한 컵. 이 사소한 습관이 뇌와 근육의 리듬을 되살립니다. 아침은 단백질 섭취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면 밤새 우리 몸은 단백질을 분해해 에너지를 써버렸기 때문이죠. 아침에 단백질을 보충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연료 부족 상태로 시작합니다. 그 결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점심 무렵엔 이미 몸이 느려집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아침에 섭취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혈중 아미노산 농도가 올라가면서 세포가 즉시 에너지를 생산하기 시작하고 뇌로 가는 산소와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지는 것이죠. 실제 일본의 한 노인 연구소에서는 아침 단백질 그룹과 저녁 단백질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기억력과 근육 유지율이 평균 35%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 하루의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아침 한 숟가락이 피로를 반으로 줄입니다. 이건 단지 말이 아니라 임상 데이터로 증명됩니다.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한 환자들의 피로 점수, fatigue index가 2주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한 어르신은 요즘은 점심 먹고도 졸리지 않아요. 다른 분은 예전보다 대화가 잘 정리돼요. 아침 단백질 보충이었습니다. 아무 단백질이나 되는 건 아닙니다. 흡수율이 높고 소화가 쉬운 단백질이 좋습니다. 달걀, 두부, 닭가슴살, 요거트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달걀과 두부는 단백질 구조가 부드러워 노인들에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단백질 플라, 비타민 B군 조합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B6, B12는 단백질 대사를 돕고 뇌 속에서 세로토닌, 도파민을 만드는 촉마의 역할을 하죠. 단백질과 함께 채소, 해조류, 통곡물을 곁들이면 흡수율이 2배로 올라갑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영양소가 아니라 몸의 시간을 되돌리는 작은 약속입니다. 매일 아침 그 한 숟가락이 당신의 하루 리듬을 다시 세우고 피로를 줄이며 기억을 선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요즘은 머리가 맑고 하루가 길어졌어요. 이게 바로 단백질이 선물하는 조용한 기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당신이 지금부터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조용하지만 힘 있는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느려진다고 느끼는 순간 나이 들었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포는 여전히 변화를 원하고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단지 연료를 채워주길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해 볼까요? 피로, 건망증, 현기증, 식욕 저하, 수면 문제.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단백질입니다. 이 작은 영양소가 부족할 때 흐릿해지고 근육은 약해지고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채워주면 몸은 스스로 다시 밝아집니다. 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배웠습니다. 변화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라는 것을요. 70대, 80대 환자 중에도 단백질 섭취와 생활 리듬을 바꾼 뒤 기억력이 되살아나고 잠이 깊어지고 표정이 밝아진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몸의 법칙을 되찾은 것뿐.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힘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다이어트나 값비싼 영양제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단백질 한 숟가락의 습관입니다. 달걀 하나, 두부 반모, 우유 한 충분합니다. 그 한 끼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한 달을 바꾸며 결국 1년 후에 당신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생각보다 변화는 빠릅니다. 2주 후엔 피로가 줄고 한 달 후엔 수면이 깊어지고 3달 후엔 머리가 맑아지고 1년 후엔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요즘은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말을 들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떠오른 단어가 있다면 그건 아마 희망일 겁니다.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식탁 위, 숟가락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따뜻해지고 배워지고 다시 또렷해지길 말이죠.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